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 공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네. 왜? 이거 뭐야? 황당하죠. 네. 네.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납득이. 공시를 보다가 어. 네,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예. 도무지 대체 왜? 뭐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납득이 안 된다는 게 긍정적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얘기 드리는 건데 재룡전기. 아, 재룡전기 지금 주가 많이 올랐잖아요. 저기는 이제 용을 만드는 회사죠. 용을 제조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런 거. 차트가 거의 용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예. 근데 이 회사 예. 지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제가 이거 2022년 초에 얘기할 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봤어요. 그저 소형주 뭐 네, 그런 회사 변압 주가 지금 안 돼. 몇 개 만들어서 뭐 네. 하냐면. 예.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이거 왜? 이랬어요. 보시면 이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주가 7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매일매일 공시를 본단 말이야. 근데 매일매일 공시를 보니까 그날 하루하루의 공시도 아니고 이제 지나간 것도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재룡전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원래 안 나오다가 21년부터 봤는데 21년 말부터 갑자기 22년 초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오지? 처음에 한 개 나왔을 때, 한두 개 나왔을 때는 별로 안 봤어요. 그러니까 수주 공시가 나오면 원래는 수주 공시와 HTS를 비교해보면서 이 공시가 나온 시점부터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봐요. 그럼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보잖아요. 내가 보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이렇게 봤으니까 좋은 거구나. 그럼 내가 이걸 더 파봐야지 생각하는데 재룡전기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3-4건 나왔을 때까지는 저도 뭐 의미 없나 보다 했었는데 아직 이 회사 뭐 IR도 안 하는 회사니까. 그렇죠. 예. 근데 5건 딱 나왔을 때부터는 이상하다. 오, 이런. 네, 이거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10년 동안 수주를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10년 안에 수주가 몇 건 있었는지 아세요? 거의 없죠. 3건 있었어요. 3건. 10년 동안 수주가 3건 있었는데 지금 5달 동안 수주가 7건이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의 뭐 한 10% 이상 되는 큰 단일 수준은 별로 많지는 않았던 회사니까. 그렇죠. 네. 원래는 수주 기반의 비즈니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우리 이거 줘 이렇게 하면 내 줄게요. 이렇게 부품 비즈니스처럼 했던 건데 이게 갑자기 바뀐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대상이 누군지 보세요. 아메리칸 뭐 다 미국이에요. 미국. 그렇죠. 원래 미국 수출이 없었던 회사예요. 거의 없었던 회사예요. 이게 이제 뭐 중개해서 나가는 뭐 미국 회사들이라고 하던데. 네. 근데 갑자기 이제 미국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왜? 왜 그렇지? 공부해 보는 거예요. 공부해 봤더니 미국 시장이 바뀌는 거죠. 근데 미국 시장이 바뀌는 이유가 바이든 대통령이 IRA 정책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재생 에너지의 특징을 잘 생각해보면 분산 발전이에요. 네. 분산 발전이기 때문에 전력기기와 전선의 수요가 월등히 많이 들어갑니다. 음. 그러니까 유럽에서부터 이미 전력기기 전선에 쇼티지가 들어가기 시작했고 미국도 쇼티지가 나는 거죠. 근데 글로벌리 전력기기 전선을 공급할 수 있는, 특히 전력기기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룡전기까지 기회가 온 거죠. 근데 이게 그럼 트렌드인가요? 패션인가요? 딱 봤을 때 트렌드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죠. 그렇죠.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수주가 쌓이니까 이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2022년 초에 블로그를 쓰면서 이거 봐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저 그때 왜 나한테 전화 안 했어요? 이거 뭐 조세호가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 당시 주가가 얼마 정도였어요? 5,000원 정도였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주가가 한 10만 원까지 갔죠. 20배. 그러니까 보세요. 엔비디아 같은 것만 봐야 된다. 엔비디아만 가치 투자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시클리컬 기반으로 투자해서 기회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지금 저 밑에 달린 댓글 혹시 보이세요? 뭐. 그래서 너는 재룡전기로 얼마 벌었냐, 몇 배 먹었냐 이런 댓글이 달릴 것 같아서. 제가 많이 못 먹었어요. 왜? 이게 공시를 제가 3년을 봤다고 말씀드렸죠. 이제야 좀 깨달았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당시는 2021년이니까 공시를 본 지 오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공시를 보고 투자하는 거에 확신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리고 2021년 초에 봤으면 거의 6개월, 7개월 정도 손가락 빨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티는 기간이 상당히 쉽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알아줄 때까지.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생각하는 게 그래 나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진짜 좋게 보고 차트가 너무 선 자리가 오히려 아니라면 그냥 내가 정말 확신을 갖고 있다면 이걸 트렌드라고 내가 확신을 갖고 있다면 비중을 점점점 실어가는 거죠. 처음에 몰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불타기. 그렇죠. 근데 이게 이 책에 나온 배경도 이건데 이제는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 진짜 좋다. 개인 투자자들이 그 전자공시를 안 보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거 봤는데 이거 안 돼. 이거 가지고 안 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공시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차트처럼 이 시그널을 이용한 거죠. 이 수주가 나왔는데 수주 보고 투자했는데 안 돼. 시설 투자 나오고 투자했는데 안 돼. 근데 전자공시는 시그널이 아니에요. 이거를 시그널로 이해하고 이걸 매수 매도 시그널로 이해하고 투자하려고 그러면 실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론 나온다고 하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좋은 공시 대형 호재 떴는데 왜 주가는 떨어지고. 그렇죠.
근데 이걸 힌트라고 생각하고 양갈비가이를 딱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기회가 됩니다. 그런데 수주나 시설투자공시 같은 경우는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한테 기회가 없어요. 많이 없어요. 주가가 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재령정기 같은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 아니면 장내 매수 같은 경우에 기업들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투자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일반 투자자들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공부할 시간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기업들을 장기간으로 보면서 투자하면서 내가 점점 지분을 늘려갔을 때 수익을 낼 기회는 훨씬 더 많아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남들보다 항상 빨리 봤던 것 같아요. 예. 변압기도 지금까지 6배 이상 올랐고 방산주 제가 최초였었잖아요. 네. 지금도 오르고 있잖아요. 다 신고가잖아요. 결국은 갈 종목들은 다 갔어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대한 기본 원리나 틀을 다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보여요. 그게 진짜 인사이트는